오늘 대법원 판결은 뭐냐? 대법원 판결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청탁과 알선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이 됐고 그렇게 해서 알선에 해당하는 게 맞고 또 김인섭 씨 주장대로 뭐 합리적인 의견 개진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2심 판결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관심 있으신 거는 그걸 거예요. 자, 그래 됐고 김인섭이 유죄 받고 근데 이재명하고 먼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서 제가 그거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달락 넘어갔으니까 댓글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그래 제주오리님 말씀, 네, 그거는 아시죠? 그러니까는 제가 뭐 다음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스베이더님, 뭐, 이렇게 횟집 사장, 물론 횟집 사장님들 뭐, 훌륭하신 분들 많겠지만은 사실 건설이나 인허가를 맞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동업의 대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법원 판결대로 이거는 청탁 알선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의 죄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 그래서 이재명은 언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서 제가 그 부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백현동 배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백현동 배임 공소장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가 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복사해서 붙인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인섭하고 이런 관계였고 2005년도부터 뭐 시민운동으로 해서 알았고 선거 2차례 도와줬고 공식 직함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고 이런 관계였고 그런 거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래 안 됐던 2차례 신청했지만 안 됐던 용도 변경이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공사가 빠짐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 내용입니다. 왜 200억 원 배임이냐면은 왜 공사가 들어가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도 나를 참여시켜주면은 내가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참여시켜주면 대신에 성남시에다가 200억 원 이상을 보장을 해줄게 라고 공사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공사하고 성남시가 법적으로는 다른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시가 하는 사업에 공사가 이렇게 끼면서 나를 끼워주게 되면은 이 지금 부지를 팔고 이사가고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 공사를 끼워주게 되면은 200억 원을 최소 200억 원을 현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지분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정바울 씨가 공사까지 끼면 내가 남는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공사를 끼웠으면은 200억 원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못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복부시고요. 김인섭 씨 판결이랑 거의 복부시고 추가로 들어간 게 뭐 정도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멘트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은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정진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인섭이 형님이 아니까 신경 써주라고 했고 김인섭이 자기가 공무원들한테 나 백현동 사업한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안 되는 용도 변경이 4단계당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과정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가요? 백현동 배임 이거 재판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들어간 게 지금 이 김인섭 판결입니다. 아니 장소 변경 접견까지 들어주면서 청탁 이렇게 다 들어주고 공사 빼주고 또 주택 비율 높여주고 또 원래
이 부지에는 임대주택이 90% 들어오고 일반 주택이 10%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임대주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일반 주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민간업자에 특혜를 준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된 과정이 이 김인섭 판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백현동 배임 재판부에서는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백현동 배임 재판을 누가 하냐? 바로 이번에 위진교사 1심 무죄를 한 김동현 재판장이 합니다. 야, 여러분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사랑님 말대로 또 봐주겠네 판사가 이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쿠키님, 김동현은 김인섭이가 로비로 유죄를 받더라도 이재명이 직접적이고 고의로 관여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분 굉장히 잘 보시네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위진교사 논리, 위진교사 무죄수 논리로 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계속 그대로 판결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위진교사 사건도 그렇잖아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해라고 하지 않으면은 교사행위 아니고 위진교사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요새 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진교사 유죄 받을 수 있는 사건 진짜 거의 없습니다. 나보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폭 두목이 서류 하나 띡 던지면서 자 알지? 이대로 증언해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보면서 여기에 없는 증언도 하고 이거보다 더 나아간 증언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나아가진 않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동현 논리에 따르더라면은 그거 유기증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거의 이런 식의 판결이에요. 제가 봐도 또 열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지금 다시 곱씹어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베르시몬이 말대로 백현동 수사는 끝났으니까 이거 재판 정말 분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같은 판사가 이거를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큰 사건으로 묶여 있거든요. 백현동 사건이 뭐랑 묶였냐면은 대장동 그리고 위례 그리고 성남FC 그리고 백현동 4개가 묶인 거예요. 왜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큰 사건들이 4개가 묶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커다란 사건의 진도가 어느 정도로 나갔냐면은 위례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위례가 겨우 끝났고 대장동이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장동 초입이고 그 첫 증인인 유동규 씨 신문을 아직 다 못 마쳤어요. 근데 이제 김동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2023년에 2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대로라면은 형사재판장이 2년 재임을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떠나는 게 맞는데 요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2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2년 시간만 떼고 판결문 안 쓰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 물리적으로 백현동 판결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를 하다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토스 브라더님 말대로 살인교사를 했지만 진짜 죽일 줄 몰랐다 무죄. 정말 그런 식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판결을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재판은 하다 갈 것이다. 저도 사실 지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진교사 판결을 하고 나서 이후에 백현동 재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사실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법조인들이 재판 결과를 지켜본 그 법조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이런 판결이 날 거 예상 거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진교사 사건은 그 결과를 두고 가장 놀란 게 이재명 대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이재명 대표 그날 판결 났을 때 표정 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도 예상 못했을 거라니까요. 이건 거의 정설이에요. 본인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이게 재판 결과를 미리 전해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무죄가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백현동 배임 사건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김인섭 판결입니다. 김인섭이 끼어서 드라마틱한 용도 변경이 됐고 김인섭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라는 게 김인섭 판결인 거예요. 자, 판결로 이미 확정된 내용은 그 이후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내가 완전 어깃장을 놓고 대법원 판결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아니 이미 이 교과서처럼 전범처럼 확정된 대법원 사실관계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차용해서 갖다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임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 김인섭이 끼어서 이러이러하게 용도 변경이 됐다. 그리고 김인섭과 이재명과 정진상은 이런 특수관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진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뭐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재명은 언제 나는데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장담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연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김동연 재판장이라고 해서 위증교사 무죄 썼다고 그래서 이게 배임죄도 무죄로 갈 것이다. 그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특정 판사가 어떤 판결을 썼다고 그래서 A 사건이 무죄니까 B 사건도 무죄.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걱정은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 확실해 보이는 사건을 무죄를 썼는데 이것도 정말 확실한 사건인데 이것도 무죄 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김동연 부장이 판결을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 뭐 1년 이상은 걸릴 거. 왜냐면은 대장동 재판, 이재명이 없는 대장동 재판을 하는 데만 해도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동 진도 다 나가야지 백현동을 나갈 수가 있는데 대장동 이미 초입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까지 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